안녕하세요, 드루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놓쳤던 가장 아까운 아파트 한 세 군데 정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 아파트를 샀더라면 베스트 3입니다. 이 아파트를 놓치고 나서 제가 며칠 동안 뭐 식은땀 전폐하고 잠을 못 자고 뭐 밥을 못 먹었는데 뭐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는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정말 좀 가슴이 아프고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때 이 아파트를 샀더라면 베스트 3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놓쳤던 많은 아파트가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아파트는 거의 계약 지점까지 갔고 부동산에도 한두 번 이상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임장을 하고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서 예전에 투자를 했던 걸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한 게 잘못이었고 앞으로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관악구 신림동에서 거의 뭐 30년 넘게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양천구 목동에 살고 있는데 이 푸르지 아파트 이 옆에 이쪽에 있는 빌라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집 부수고 이제 빌라 지어가지고 그 빌라에서 살았어요. 쪽 살다가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때는 한 2018년 11월쯤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디서단지 바로 앞에 신안산역 들어오는 거 다 아시죠? 이게 더블역세권인데 바로 옆에 여기 이쪽이 강남 아파트입니다. 강남 아파트예요. 지금은 힐스테이트 관악 6포레로 해가지고 이제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아파트 한 1100세대 정도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24평 타워형 C타입이 그 당시에 매매가가 재건축이었는데 2억 얼마였어요. 2억대 막 중반 후반까지 갔어요. 2억대 후반 정도인데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좀 사기 아닌가 좀 이상하다 해서 한동안 이쪽 제가 뭐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아파트를 많이 보긴 했는데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면은 그 재건축 얘기가 나온 게 제가 나이가 39인데 재건축 얘기가 나온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중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재건축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이제 20년 넘게 재건축 진행하다가 건설사 바뀌고 빠그라지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안전등급도 D등급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 아파트 무너지니까는 이제 진짜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랑 이제 관악구 구청이죠. 관악구에서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간신히 사업을 이제 추진해서 결국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2018년 11월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건설사가 바뀌고 재건축이 자꾸 빠그라지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집주인들도 이제 너무 무서워서 다 내놓고 그냥 뭐 2억대 2억 얼마에 다 던져버리고 근데 뭐 사는 사람도 없죠. 이게 거의 2, 30년 동안은 그렇게 방치가 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 올라왔어요. 이게 2020년 5월인데 사진이 없네요. 이게 볼게요. 지금 2021년 1월 사진이네요.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와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여기 도대체 언제 되나 했는데 드디어 되네요. 이제 네. 이 아파트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아파트가 지하층이 있었는데 지하가 이제 무허가 세대였어요. 이제 무허가 세대를 여기 아파트 입주권을 주냐 마냐 그런 것 때문에 막 굉장히 논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소송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2018년 11월 달에 지하세대죠. 지하세대인데 조합원장이랑 통화까지 했어요. 통화까지 해가지고 부동산도 여러 번 가고 결론은 투자금 3억이면은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현금 3억만 있으면은 24평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그 당시에 현금 3억이 좀 부족했어요. 송도에 있는 아파트 센시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이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 송도 센시티 아파트의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 집을 아니 집을 보여줘야지 뭐 팔던가 말던가 할 텐데 물론 이제 뭐 전세 끼고 그냥 집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그 아파트를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가지고 그냥 집 안 보여주고 그냥 나중에는 결국 5억에 팔았어요. 분양가 프리미엄 5천 포함해가지고 한 4억에 사가지고 이제 5억에 팔았는데 제가 그 아파트를 사고 나서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그 정도 있다가
이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전 꽂혀가지고 그거를 팔고 사야겠다 싶어서 세입자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는데, 송도에 아파트를 파는 거는 이제 집주인만 바뀌고 전세는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전세 계약 기간은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그 세입자는 잘 모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아파트를 팔아버리면은 뭐 자기네들도 그냥 이사 가야 되는 줄 알고, 그 부동산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막 불안하다고 집을 못 보여준다고 그렇게 버텼던 겁니다. 결국은 세입자가 뭐 집도 안 보여주고, 그 당시 송도가 분양가 포함해가지고 24평이 4억 중반 정도 했는데 당시에는 거래도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아파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이 아파트를 갖고 싶었었냐면, 송도 거를 거의 그냥 안 남기고 그냥 과감하게 몇 천만 원 손해 보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팔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당시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그런 신혼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결혼 안 하고 혼자였으면은 뭐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가계약 그냥 쏴버리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송도 거를 싸게 팔았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와이프는 그러니까 평생 아파트나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와이프는 좀 불안했던 거죠. 예. 송도의 아파트는 세입자가 집도 안 보여주고 팔릴지 안 팔릴지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결국은 계약을 하지 못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 아파트 이제 지금 매물이 없어요. 이거는 거래가 안 됩니다. 이게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가 될 거예요. 여기는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만약에 3억을 투자해가지고 샀으면은 조합원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했고, 지금 24평이 거의 한 15억 정도 가겠죠. 거의 13억 정도 갈 거예요. 차익이 엄청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세만 놔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회수가 되고 수익률이 계산이 안 돼요. 관악구에서 완전 대장 아파트죠. 디지털 단지랑 여기 신안선전 들어오고, 지금 관악구의 대장 아파트가 여기죠. 새 아파트 2편한 세상 서울대 있고, 요 아파트랑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또 역세권도 아니에요. 애매한 입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12억 5천이에요. 근데 초역세권, 구로 디지털 단지인데,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니까 최소 12억에서 13억 정도는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언덕이죠. 이게 산에 있어요. 여기 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덕인데, 여기는 완전 평지예요. 완전 평지에다가 좀만 걸어가면 이제 보라매 공원도 있고, 이쪽에 버스 타고 여의도 가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교통도 좋고 상당히 괜찮아요. 물론 주변에 아파트가 좀 없기 때문에 주변은 좀 크게 볼 건 없는데, 그래도 바로 옆에 이렇게 직장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도 좋고,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입주할 때쯤 되면은 24평 뭐 13억 이상이니까 투자금 3억에 이 13억짜리 아파트를 갖는다는 게 수익률로 따지면은 뭐 계산이 안 되죠. 참 아까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썰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한창 이 아파트에 꽂혀있는 2018년 11월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 방송 같은 거 봤는데, 지금 이제 뭐 유튜브로 거의 구독자가 뭐 18만인가 뭐 20만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 유튜버 분이 계세요. 예, 투자 회사인데 그 대표님이 고민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시청자 이제 문의가 와서 그 방송 TV로 봤는데, 이 신림 푸르지 아파트 40평대인가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거를 팔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반대 의견을 줬어요. 저는 생각이 달랐죠. 당연히 이거를 팔고 나서 팔고 여기 가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대표님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날고기는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아파트 완전 날고기는, 강남에서 날고기는 그런 투자 전문 회사의 그 대표님도 가끔 그렇게 잘못된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그런 대표님이긴 한데, 저랑은 생각이 좀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더 많이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는 뭐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이 아파트 부동산 찾아가서 발품을 팔아서 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기가 궁금해하는 그런 아파트에 무조건 방문을 해서, 전화해서 방문해서 집도 보고 설명도 듣고 조합원장과 뭐 통화도 해보고 직접 발품을 팔아봐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말들은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예,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도 아파트 청약이나 이제 부동산 매물 같은 거 좀 추천드리는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 저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모르는 단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본인이 한번 그 현장에 답사해서 체크하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제 의견도 그렇고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파트를 놓치고 며칠간 시금을 전폐했던 그런 안타까운 현장 베스트 1위 이 강남 아파트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입니다. 이 아파트 뭐 살짝만 봐볼까요?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수용평수가 있고 24평, 뭐 34평 이렇게 있어요. 조감도 이렇게 멋지죠. 그럼 제가 놓쳤던 아까운 현장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남산타운 아파트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산타운 아파트는 2002년식이고 굉장히 대단지죠. 5000세대가 넘어요. 남산타운 아파트 5150세대 2002년식이고요. 위치가 굉장히 끝내줍니다. 물론 여기가 좀 언덕은 좀 있긴 한데 바로 밑에 남산타운이니까 남산 바로 밑에 있죠. 남산 바로 밑에 있고 여기서 지하철 한 정거장 가면 이렇게 한강진역이에요. 하나 두 정거장 가면 이태원역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근처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 하나죠. 한남 더힐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 나인원 한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용산이에요. 지하철 한 정거장 가면 바로 옆에 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옥수동, 금호동 이쪽도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죠. 또 입지는 굉장히 끝내줍니다. 남산타운, 남산공원이 남산타워가 바로 밑에 있고 입지가 정말 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쪽에 한남뉴타운이 들어오죠. 한남뉴타운 들어오고 굉장히 비싼 한남더힐 나인원 한남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뭐 그 리모델링 시범 아파트로 선정돼가지고 리모델링 그런 계획도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로얄동이 여기에요. 5동, 6동, 뭐 4동 뭐 이런 데가 지금 여기 5동이 로얄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5동, 6동에 고층을 가시면 한강까지 보여요. 한강까지 좀 멀긴 하지만 한강까지 보이고 조망이 굉장히 끝내줍니다. 매봉산 공원도 있고 공원에다가 이제 정자까지 보이면서 한강까지 보이고 완전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아파트를 제가 2019년 1월달에 강남 아파트를 놓치고 투자처를 찾다가 이 아파트를 봤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송도 아파트는 안 팔리고 있었죠. 이 아파트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제가 봤던 데가 이제 8동이었어요. 8동이 사이드 역이었어요. 사이드였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 1월 달에 이제 8동 11층이었는데 그 8억 8천까지가 금액이 가능했어요. 8억 8천까지. 금액은 8,800이었고 여기 주인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뭐 증여를 받았는데 프랑스 파리인가 그쪽에 이제 일을 하러 해외로 나갔대요. 해외로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그 금매였습니다. 그리고 34평이고 뭐 11층인가 그랬는데 내부는 완전 썩었어요. 완전 썩은 집이었는데 수리 그냥 돈 한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올 리모델링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물론 조망이 뭐 한강은 안 보이지만 여기 매봉산 이 공원이 보여가지고 공원 조망도 되고 뷰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남산타운 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돈 있으신 분들은 사도 돼요. 솔직히 절대 안 떨어집니다. 가격이. 이렇게 입지 좋은 이런 대단지 5000세대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어딨어요. 굉장히 메리트 있죠. 금액이 13억 1층이 13억이고 14층이 15억 14억 뭐 대략적으로 한 1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4억에서 15억 정도. 와 16억도 있고 14억에서 한 15억 정도 하네요. 15억이라고 치면은 거의 2년 만에 뭐 7억이 올랐어요. 7억이.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번 정부 여권에서 부동산값 완전히 다 올려놨죠. 제가 그래가지고 정권 심판해주러 갔어요. 아무튼 2년 만에 7억이 올랐고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가 7억 5천이네요. 전세 7억 5천. 매물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하면 2년 만에 7억을 모을 수 있을지. 이 아파트도 8억 8천까지 가격이 내고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에서 한 9개 정도 부동산에서 이 매물을 내놨어요. 워낙 안 팔려가지고 참 좋은 기회였는데 지나고 보면은 정말 좋은 기회였죠. 많이 아쉬움이 남는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도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관계로 정말 여기도 그냥 가계약금 집어넣고 싶었었는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안타깝게 계약을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살고 싶었던 그런 아파트였어요.
아쉽지만 여기 남산타운 아파트도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를 놓치고 시금을 전폐했다. 베스트 2 남산타운 아파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는 영등포에 있는 당산역 근처에 있는 강변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바로 여기요. 당산역과 도보로 한 7분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아파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조망이 굉장히 좋은데, 이 아파트를 제가 봤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한강 조망이 되는 그런 아파트였죠. 여기는 서울이면서도 이렇게 한강변에 있는 그런 한강 조망권의 아파트는 뭐 불변의 법칙이죠. 무조건 잡아야 되는.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 딱 봤을 때 그냥 여기는 그냥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거다 해야겠다 느낌이 왔는데, 임장 가서 이렇게 집도 봤는데 동양이죠. 동양인데 조망권이 끝내줘요. 국회의사당이랑 이렇게 여의도가 싹 다 보여요. 한강까지 조망권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봤던 아파트가 아마 306동이었어요. 306동 큰 평수 306동이었는데 306동 7층인가 그랬어요. 7층도 있었고 뭐 다른 매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강이 조망되는 이 아파트가 그 당시에 금액이 8억 9천 정도 했어요. 봐볼게요. 일단 2002년식이고 800세대 봤던 게 제가 44평을 봤거든요. 44평인데 이 정도쯤이었는데 뭐 8억 3천, 뭐 실거래가 9억 4천, 8억 5천. 딱 맞네요. 그 당시 제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가 7층이었고 리모델링이 다 됐는데, 근데 보니까는 이거 같네요. 이거 88천 했는데 8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됐죠. 하여튼 이 당시에 한 8억대 후반 정도면 이 한강이 조망되는 44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도 임장 가고, 내 인생에 한 번은 내 인생에 어떻게든 무리를 해가지고 이 한강이 보이는 이 아파트를 사자. 진짜 와이프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이 아파트를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네, 사고 싶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도 아파트가 안 팔리면서 자금 마련이 안 돼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그냥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봐볼게요. 8억 3천이었죠. 네. 2019년 5월달, 2019년 1월달이 8억 5천이죠. 2019년 5월달 이때 제가 봤으니까 8억 5천이었는데 매물 보시면 16억 5천, 17억 5천. 그러니까 이 한강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한강의 위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 한강 보이는데 306동 17억.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더블 됐어요. 더블. 네, 2배 떴어요. 16억 5천, 17억 5천. 더블입니다. 더블. 그때 이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제가 놓쳤던 이 세 군데 아파트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일단 아파트 계약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싸게 뭐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이 의사결정을 저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아쉽게 그렇게 놓쳤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행력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레미안 아파트 이거를 그냥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어야죠. 계약한 다음에 송도의 아파트는 과감하게 1,000만원, 2,000만원 확 내려가지고 집을 안 보고도 사겠다는 그런 투자자한테 팔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저는 그 송도 아파트를 5억 정도에 정리를 하고 더 상급지에 있는 대형 평수로 갈아탔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이제 갈아탔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행력이 좋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큰 거를 위해서는 이제 작은 거는 좀 희생을 하고 좀 손해를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투자는 제가 뭐 하고 있진 않은데 그것도 남들은 뭐 투기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거 투자한 사람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봐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과감하게 매수하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고, 저가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가지고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결국은. 네. 아파트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주식은 저평가 우량주죠. 그리고 부동산은 지역 랜드마크의 그런 대장 아파트, 그런 거를 매입을 한 다음에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이제 팔고, 뭐 아파트도 조금 뭐 몇 억 올랐다고 금방 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게 돈 버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입지가 좋은데 그런 데는 더 사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요. 네, 오늘이 가장 쌉니다.
물론 지금은 아파트가 항상 한창 이렇게 상승세긴 한데 또 언제 꺾일지 몰라요. 언젠가는 가격이 꺾이겠죠. 그렇지만 서울의 랜드마크 아파트, 예를 들어 뭐 동작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 아크로 리버하임 이런 아파트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평생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우상향. 네. 가격은 조금 조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서울의 입지 좋은 곳에 서울의 각 지역에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 있죠. 그런데 뭐 입지 좋은 곳에 그 아파트를 하루라도 더 빨리 사야 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사야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반포, 뭐 성수동, 삼성동, 청담동 뭐 등등등 그렇게 비싼 지역은 나중에 사려면은 더 비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노력해가지고 각 지역의 그런 랜드마크급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에 부의 열차에 올라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아깝게 아파트를 놓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